네, 이번 시간에는 기하 과목 시험 범위 총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총 정리를 왜 하게 됐냐면, 기하라는 과목이 생각보다 그렇게 쉽진 않더라고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근데 이게 개념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읽었던 학생들, 그러니까 포물선과 하원, 그리고 쌍곡선, 2차 곡선이 무엇인지 아는 학생들, 조금 대충이나마 아는 학생들, 그리고 벡터, 평면 벡터, 위치 벡터, 단위 벡터, 이런 것들이 뭔지 대충이라도 아는 학생들이 조금만 더 섬세하게 알고 있다면, 그럼 시험 점수를 좀 더 높게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생각보다 많이 섬세하게 알고 있는 것 같으니, 어, 내가 조금 더 다듬어 줄 수 있는 부분을 다듬어 보면 어떨까? 약간 뭐 어떻게 보면 거만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헷갈릴 만한 포인트들, 그런 포인트들을 저는 스스로 잘 짚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잘 정리해서 한번 시험 범위 전체 범위를 심플하게 개념들을 정리하면서 한번 넘어가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번쯤 들어보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제작하게 됐고, 당연히 포물선 파트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기하 총정리 지금 시작합니다. 포물선부터 시작할 건데, 교과서에 나오는 정의대로 이것을 공부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포물선은 이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돼요. 준선과 초점까지, 이르는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이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포물선을 그리라고 하면, 이렇게 수점이 P라고 했을 때 준선은 X는 마이너스 P, 여기에 마이너스 P, 여기 X가 준선이 생기고,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려가지고 어, 여기 이 거리와 이 거리가 같다. 얘를 포물선이라고 한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어, 식은 y제곱은 4px라고 쓰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여기서 좀 저희가 좀 생각해야 할 포인트는 어, 이 p, 이 p가 어쨌든 좌표를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는 다들 조금이라도 한 번만 교과서를 읽어봤다면은 알만한 내용이니까 여긴 빠르게 넘어가고,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물선, 포물선 방정식의 기본형이 뭐가 있냐면요. y제곱은 4px가 있고, 그리고 x제곱은 4py가 있습니다. 요놈을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초점의 좌표가 p, 0이고, 준선이 x는 마이너스 p다. 그리고 초점의 좌표가 0, p고, 중선의 좌표가 y는 마이너스 p다. 이렇게 된다라는 것. 그래서 예를 들어서 초점이 0,3인, 어, 초점이 0,3인, 그리고 준선이 y는 마이너스 3인, 이런 포물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한다면 x제곱은 12y, 이렇게 구해버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부분, 헷갈릴 만한 포인트는 이 y제곱은 4px가 너무 우리 뇌리에 강력하게 박혀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놓치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점의 좌표를 잘 읽어줘야 한다라는 말, 초점 좌표를 제대로 읽자. 이 말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만약에 초점의 좌표가 2,0이에요. 그러면은 y제곱은 4px 이 그래프를 사용을 해주는 게 맞지만, 만약에 초점의 좌표가 0,2다. 이랬을 때는 y제곱이 아니라 x제곱은 4py가 돼야 한다. 이것을 활용해 줘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0이 아닌, 그 초점의 좌표 중 0이 아닌 점, 0이 아닌 점을 기준으로 4p, p 뒤에다가
붙여주는 거야.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0이 아닌 점이 매우 중요해요. 0이 아닌 점. 2,0이면 0이 아닌 점이 x좌표잖아. 그러니까 x좌표가 여기로 가면 되는 거죠. 만약에 0,2면은 y좌표가 0이 아니니까 p 뒤에 들어갈 변수가 y가 돼야 한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야 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y제곱은 4px의 그래프를 만약에 그려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기본적으로 이런 모양이나 또는 이런 모양이 될 것이다라는 것. 4py라고 하면 그냥 이차함수랑 똑같기 때문에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이런 모양이 생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으면은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 정도가 포물선에서 좀 주목해야 할 포인트인 것 같다라는 것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타원입니다. 타원은 자,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정의부터 하고 가면은 이거죠. 약간 두 초점. 초점이 일단 두 개라는 거. 두 초점에 이르는 거리의 합이 일정하다. 일정한 점들의 집합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식을 알고 있죠.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막 때에 따라 다른데 초점의 좌표가 0,c인 경우와 c,0인 경우, 그러니까 초점이 x축 위에 있는 경우와 y축 위에 있는 경우에 따라 우리가 이거를 외우고 있는 거를 다들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거 다 외우고 있잖아요. 이거 다 외우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외울 것이냐?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외우면 되냐면, 자, 일단 기본은 이거예요. 타원이라는 것의 그 기본 방정식이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다. 그리고 타원이 생김새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런 모양일 때가 있고, 이런 모양일 때가 있죠. 근데 이렇게 좌우로 긴 경우는 여기가 커요. 그리고 위아래로 긴 경우는 이렇게 긴 경우는 y 밑에 있는 놈이 크다. 일단 이걸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거는 무슨 기준인데요? 이렇게 물으신다면 이렇게 외우는 거는 사실 큰 의미가 없고, 어떻게 외우면 되냐면 작은 놈, 작은 놈 제곱은 큰 놈 제곱 마이너스 소점 이렇게 써주면 된다. 이것만 외워주면 돼요. 이게 포인트예요. 음, 이것만 외워주면 되는 게 만약에 여기가 크면 Y축, 그러니까 Y축으로 이렇게 길게 돼 있는 거고, A제곱이 크다. 그러면 X축 상에서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길어져 있는 형태의 원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작은 놈 제곱은 큰 놈 제곱 마이너스 초점 제곱이다. 이렇게 외워주시는 게 훨씬 아주 안정적으로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이게 가장 좀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쌍곡선과 타원 모두에서 중요한 건데, 장축. 장축은 꼭지점, 꼭지점과는 좀 다르다라는 거죠. 물론, 꼭지점과 꼭지점을 이은 이 거리가 장축은 많은데, 만약에 평행이동 돼 있다. 타원이 평행이동 돼 있을 때, 장축과 꼭지점이 같다라는, 타원의 중심이 0,0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평행이동이 돼 있다. 그러면 여기로 가 있다면, 장축을, 반을, 장축의 절반이 타원의 중심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문제를 틀릴 수도 있다라는 건 그건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주셔야 할 부분인 것 같다. 라는 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원은 뭐 그렇게 볼만한 내용은 없는 것 같고요. 쌍곡선이 좀 볼만한 내용이 또 있습니다. 쌍곡선은요. 쌍곡선은 두 초점에 이르는 거리의
차가 일정이에요, 차가. 그리고 여기에 마이너스로 바뀌죠.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아이고, 자, 왜 이래? 아, 천천히. 자, 하나, 둘, 셋, 그쵸. 이렇게 해서, 보자. 쌍곡선은, 근데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쌍곡선이 이런 쌍곡선이지. x분의 1꼴. 근데 뭐 사실 이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완벽한 쌍곡선은 아니니까. 쌍곡선은 사실 2차 곡선에 포함되기 때문에, 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또 중요한 개념이 주축이 중요하죠. 주축이랑 초점. 근데 여기서는, 아까 타원에서는, 뭐라 했어요? 작은 놈의 제곱. 작은 놈의 제곱이 큰 놈 제곱 마이너스 초점이었잖아. 근데 여기서는 또 다른 게요. 뭐, 우리가 이런 걸 외우고 있을 겁니다. B제곱은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고, A제곱은 C제곱 마이너스 D제곱이다. 이건 또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것이냐? 이걸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데, 이거는 나머지의 관점, 나머지를 찾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를 찾는 게 중요해요. 자,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는데, 플러스일 때는 초점의, 초점의 좌표가 X축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M, 0이에요. 초점의 좌표가. 또는 마이너스 M, 0. 플러스일 때는. 그러면은, 여기가 메인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 B가 나머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되냐면, 나머지 제곱, 기본 틀은 나머지 제곱은 C제곱, 그러니까 초점 제곱 마이너스 뭐 주인공 이렇게 쓸까? 나머지 제곱은 초점 제곱 마이너스 주인공 제곱이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면은 편하다.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가 돼 있어. 1이 마이너스야. 그러면은 지금 마이너스일 때는 초점이 Y축 위에 있는 거거든요. Y축 위에 있을 때는 Y가 주인공이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A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A제곱이 가고 C제곱 초점이 가고 주인공은 Y가 주인공이니까 Y 밑에 있는 B제곱이 가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린 이것만 기억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나머지 제곱은 초점 제곱 마이너스 주인공 이걸 좀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건 좀 당연히 알아줘야 하는 부분이고 쌍곡선이 좀 공부할 부분이 많아요. 이게 여기서 자 점근선이 존재한다. 유일하게 2차 곡선 3개 중에 점근선이 존재하는데요. 쌍곡선이 이런 식으로 생기잖아요. 근데 보시면은 점점 가까워지는 선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이렇게 붙어버렸네. 자, 쏘리. 이런 식으로 점근선이 존재를 하거든. 근데 이 점근선에 우리가 존재를 이렇게 외우잖아요. 풀마 A분의 BX. 이렇게 외우죠.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해야 할 게 여기에 제곱이 붙는 게 아닙니다. 제곱이 아니라 그냥 A분의 B인데 나도 모르게 이게 실수를 하더라고요. 저도 여러 번 이렇게 해서 문제를 틀렸고 A제곱, B제곱, 그리고 A, B 이 제곱과 1차와 2차의 그 계산을 아주 깔끔하게 해야 해요. 내가 혹시 틀린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항상 하면서 문제를 풀어줘야 해요. 점근선을 구할 때 점근선에서 A, A와 A제곱, B와 B제곱 구별하기.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A와 A제곱, B와 B제곱을 무조건 구별을 해줘야 해요. 쌍곡선에서는 좀 이 정도가 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를 또 공부를 해봤고요. 여기서 제가 쌍곡선에서는 하나 더 강조하고 싶은 게, 이렇게 있고, 왜 이렇게 못 그리냐, 그림을 좀 이렇게 하나 있고, 이렇게 하나가 있어, 쌍곡선. 그러면은,
초점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타원은 큰 놈을 기준으로 주인공이 정해지잖아요. A제곱과 B제곱을 큰 놈을 기준으로 주인공이 정해지잖아요. 근데 쌍곡선은 주인공이 나머지보다 크진 않아.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여기가 플러스가 돼 있어요. 그럼 주인공이 X잖아. 그러면은 B제곱은 초점 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 C 값이 C제곱이 만약에 70이야. 아니다. 이렇게 하지 말자. 64야. 만약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100으로 하자. 100으로. 100이야. 근데 만약에 초점에 초점이 잡혀 그럼 10,0 또는 마이너스 10,0인 건데 A A 값이 만약에 8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64가 되죠. 그럼 얘가 저절로 36이 되거든? 근데 이러면 문제가 생기는 게, 왜 타원은, 잠깐만, 타원은 주인공이, 지금 여기서는 이게 주인공이 더 큰 게 맞는데, 만약에 A가 36이 되고, B가 64가 되면, 나머지 놈이 주인공보다 커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 이럴 수 있어. 타원이랑 쌍곡선의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꼭 주인공이 더 크다라는, 그래서 여기서, 초점이 Y축 위에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쌍곡선에서는 분모에 있는 녀석들의 크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도 그냥 우리가 감각적으로 좀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거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마지막으로 이 꼭지점의 꼭지점과 꼭지점 거리를 주축이라고 하고, 그리고 초점과 초점 사이의 거리는 주축이 아닙니다. 이거 꼭꼭 기억해야 해요. 주축이랑 꼭지점과 꼭지점 사이의 거리는, 아니, 이게, 아니, 잠깐만, 초잖아, 초. 주축은 꼭지점과 꼭지점 사이의 거리지, 초점과 초점 사이의 거리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꼭꼭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 초점과 초점 사이의 거리와 주축의 길이는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건 무조건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2차 곡선의 접선, 2차 곡선의 접선을 좀 공부를 해야 하는데요. 이건 그냥 외우는 방법밖에 없지. 2차 곡선의 접선. 이건 여러 번 쓰면서 외우는 게 정배입니다. 6개만 외우면 되잖아요. 내가 지금 감기 걸려갖고, 목이 좀 아픈데, 하지만 이게 너무 즐거운 것 같아. 자, 소물선이 있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하원이 있고요. 세 번째는 쌍곡선이 있다. 포물선에서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가 있고 포물선 위에 한 점이 주어진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 그리고 점이 주어진 경우 x1, y1이 있다. 이렇게 해볼게.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정리를 차근차근 해보죠. 조금 이렇게 좀 더 칸을 벌려서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 타원은 y제곱 4px에서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 접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거죠. y는 mx 플러스 분의 p다. 점이 주어진 경우는 y는 2p 실수 y1 y는 2p x 플러스 x1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리고 타원에서는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a제곱 m제곱 플러스 b제곱, 그리고 여기서도 a제곱분의 x1 x 더하기 b제곱분의 y1 y는 1. 쌍곡선 같은 경우는 y는 mx 설마 a제곱 m제곱 마이너스 b제곱, 요것도 지금 타원이랑 쌍곡선은 하나를 제대로 이해하면은 사실
그렇게 뭐 공부할 게 없어요. 왜냐면 이게 구조가 너무 비슷하잖아. 이걸 좀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고, 사실 이거는 우리가 음함수 미분법, 미적분을 공부했으면 음함수 미분법으로도 풀어낼 수 있긴 한데요. 실수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냥 이 공식 6개 정도는 그냥 뭐 일주일만 외우고 잊어버려도 되니까 사실 그냥 외워줬으면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곡선 밖에 있는 점에서 그은 접선. 이게 문제거든? 사실 이게 가장 문제야. 이게 가장 문제예요. 이거는 계산도, 계산도 복잡하고, 이건 이제 계산도 복잡할 뿐만 아니라 음함수 미분법으로 풀어도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연습을 좀 해야 할 것 같다. 예를 들어서 문제를 하나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이너스 2,1에서 y제곱 12x의 그은 접선은 이런 식으로 돼 있어. 근데 마이너스 2,1은 포물선 위의 점이 아니지. 그럼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가 항상 하는 그 방법을 써야 해요. 응. 목 아파. 자, 우리가 포물선 기하로 생각하지 말고 미적분을 생각했을 때 곡선 밖에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을 구할 때 기울기를 m이라고 세팅하거나 아니면 점을 이미 점을 세팅하고 문제를 풀어나가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점을 세팅하는 것을 매우 편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점을 세팅을 하고 문제를 풀어요. 그러면은 접점을 x1, y1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하나 알 수 있는 게 y1 제곱은 12x1 이렇게 되죠? 그리고 접선을 하나 그어볼 건데, 자, y1, y는 2p, x 플러스 x1. 이게 접선의 방정식이죠?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 2,1을 대입해도 되지. 근데 여기도 중요한 거, 여기다 무턱대고 y가 왼쪽에 있다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안 되겠죠? y에다가 1을 대입해야 하고요. x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해야 해요. 이걸 실수하면 절대 안 됩니다. 진짜 이거 실수하면 나락이에요. 그러면은, 자, 어떻게 되냐면, 2p x1, 2p x1인데, 이게 x가 3이잖아. 이 6이지. 6x1 마이너스 12가 y1이고요. 따라서 6x1이 y1 플러스 12가 돼요. 그쵸? 그러면은 12x1이 2y1 플러스 24가 되겠지. 근데 요거는 y1 제곱과 같아.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거 2차 방정식이에요. y1 제곱 마이너스 2y1 마이너스 24가 0이 되니까 y1 마이너스 6 이거 하나 있겠고 y1 플러스 4는 0이다. 그럼 y1이 6이 되거나 또는 y1은 마이너스 4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고 그럼 y1이 나왔으니까 그냥 가장 심플한 여식에다가 대입을 해버리면요. x1이 3이 나오겠네. 여기는 3이 나오고 그리고 여기는 x1이 3분의 4가 나오네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처음에 구했던 접선식이 요거였죠, 요거. 요거였잖아. 맞죠? 그럼 이제 여기다가 하나하나씩 요거부터 대입을 해보면은 6, 그리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3. 이렇게 대입을 해서 요거는 y는 아이고, 쏘리. y는 x 마이너스 3 이렇게 하나 나오는 거죠. 어, x 플러스 3이 지금 뭐래니? x 플러스 3, x 플러스 3 플러스 4 이렇게 하나 나오는 거고 여기도 똑같이 단위 대입을 해서 마이너스 4를 대입하고 여기다가 3분의 4를 대입을 해요. 그러면은 y는 나눠버려. 그러면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2분의 3x 그리고 4로 3x 나눴으니까 그리고 4로 마이너스 2 나눴으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마이너스 이렇게 2 식이 좀 이렇게 되겠네요. 복잡하겠지만 이렇게 이렇게 식이 좀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복잡하겠지만 이렇게 접점을 나온다는 거. 미지수로 두고 그러니까 접점을 풀어야지 아니면 또 미지수로 기울기로 두고 두고 풀어야지 푸셔도 아니면 되긴 또 하는데 기울기로 저 두셔도 같은 경우는 되긴 하는데 저 점으로 같은 대입을 경우는 하고 풉니다. 점으로 그래서 대입을 이 하고 문제 풀 풉니다. 때 최대한 그래서 계산을 이 문제 실수하지 풀 않게 때 좀 조심을 해야 최대한 한다라는 실수하지 않게 좀 그런 조심을 말씀 해야 한다라는 드리면서 2차 그런 곡선 말씀 파트는데 이 드리면서 정도만 좀 2차 조심하면 곡선 될 것 파트는데 이 같습니다. 정도만 좀 조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가장 조심할 거는 결국에 가장 우리가 조심할 거는 개념에서 우리가 실수하지 않아야 개념에서 한다라는 것, 실수하지 그 않아야 정도만 좀 한다라는 것, 집중을 그 해서 정도만 좀 조심해주면 될 것 집중을 같아요. 해서 그래서 조심해주면 될 것 조심해야 같아요. 할 포인트만 좀 다시 조심해야 한번 할 짚고 포인트만 나가면은, 좀 다시 한번 짚고 나가면은 자, 타원에서 자, 타원에서 작은 놈 제곱, 작은 놈 제곱, 요놈은 큰 놈 요놈은 큰 제곱 놈, 마이너스 제곱 초점이었다라는 것, 마이너스 그리고 초점이었다라는 것, 쌍곡선은, 그리고 쌍곡선은 쌍곡선에서는 쌍곡선에서는 나머지 제곱이 나머지 제곱이 초점 제곱 초점 제곱 마이너스 주인공, 마이너스 주인공 제곱이었다라는 것. 주인공 그리고 제곱이었다는 것. 그리고 a와 a 제곱, a와 b와 a 제곱, b b와 제곱을 b 제곱을 헷갈리지 말자. 헷갈리지 말자. 이게 또 중요한 이게 또 내용입니다. 중요한 그리고 내용입니다. 마지막에 곡선 밖의 그리고 한 점에서 마지막에 곡선 밖의 그 한 접선을 점에서 구할 때는 계산 그 실수하지 접선을 구할 않도록 때는 계산 실수하지 조심하자라는 않도록 그런 조심하자라는 말만 딱 전하면서 그런 말만 딱 마치겠습니다. 전하면서 여기까지 하겠고요.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 벡터 하겠고요. 이제 파트를 한번 시작을 벡터 해보도록 파트를 하겠습니다.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벡터 같은 경우는 벡터 같은 어, 경우는 벡터 같은 경우는 어, 벡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물리 1을 배우거나 뭐 물리 2를 물리 듣는 1을 배우거나 학생들이라면 뭐 좀 물리 2를 익숙한 듣는 학생들이라면 파트죠. 좀 익숙한 파트죠. 벡터와 스칼라가 뭔지 벡터와 이것도 좀 이야기를 스칼라가 해보자. 뭔지 이것도 좀 이야기를 해보자. 벡터 같은 경우와 스칼라 같은 벡터 경우, 같은 경우와 스칼라는 스칼라 같은 경우 크기만을 스칼라는 가짐. 크기만을 가짐.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고, 이렇게 설명을 할 벡터는 수 있겠고, 벡터는 크기와 방향 모두 크기와 갖는다. 방향 모두 갖는다. 그래서 우리가 벡터를 그래서 표시할 때 우리가 벡터를 표시할 방향도 때 같이 표시해요. 방향도 크기와 같이 이게 표시해요. 크기를 표시하고, 이게 이 크기를 화살표로 표시하고 방향을 얘 표시를 해요. 화살표로 방향을 표시를 해요. 반면 스칼라는 반면 크기만을 표시하죠. 스칼라는 크기만을 표시하죠. 이런 게 좀 차이점이라는 것이고, 이런 게 좀 차이점이라는 것이고, 음, 음, 벡터는 개념이 가장 중요한 게요. 벡터는 개념이 가장 중요한 게요. 자, 보세요. 자, 자, 보세요. 자, 이런 벡터가 있어요. 이게 A 이런 벡터가 벡터라고 있어요. 해볼게요. 이게 A 벡터라고 근데 해볼게요. 만약에 이 길이가 근데 2야. 만약에 이 그럼 길이가 벡터의 2야. 크기는 그럼 B인 벡터의 거야. 크기는 B인 그리고 거야. 여기가 A고 여기가 그리고 B일 때 여기가 A고 여기가 B일 A를 때 시점이라고 하고 A를 B를 시점이라고 하고 종점이라고 B를 이야기를 해요. 종점이라고 그리고 이야기를 해요. 만약 그리고 만약 시점과 종점이 같다. 여기가 시점과 A 종점이 벡터야. 같다. 그럼 사실 여기가 점과 A 벡터야. 똑같겠죠? 그럼 사실 점과 근데 똑같겠죠? 방향이 존재하긴 한다고 근데 봐요. 방향이 그래서 존재하긴 한다고 이렇게 봐요. 그래서 시점과 이렇게 시점과 종점이 종점이 같은 벡터, 같은 얘를 0벡터라고 해요. 얘를 0벡터라고 이게 좀 해요.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게 좀 문제에서 하나 중요한 정도는 개념이에요. 문제에서 나올 하나 수도 있지 정도는 않나라는 그런 나올 수도 생각이 있지 않나라는 든다라는 그런 말씀을 생각이 드리겠습니다. 든다라는 말씀을 그리고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그리고 길이가 만약에 여기서 1이에요. 이게 길이가 만약에 A'이라고 1이에요. 할게. 이게 A'라고 이런 할게. 길이가 1인 벡터, 이런 크기가 길이가 1인 1인 벡터를 벡터, 단위 크기가 벡터라고 해요. 1인 벡터를 단위 벡터라고 이거 해요. 정도는 좀 외워주는 게 좋겠습니다. 크기가 1인 벡터가 외워주는 게 단위 좋겠습니다. 벡터, 크기가 1인 시점과 벡터가 종점이 단위 같은 벡터, 벡터를 시점과 0벡터, 종점이 같은 크기가 벡터를 0이며 0벡터, 방향을 크기가 고려하지 0이며 않는다는 것, 방향을 그리고 고려하지 시점과 않는다는 것, 종점에 대한 그리고 개념을 시점과 좀 종점에 알고 대한 있었으면 개념을 좋겠고, 좀 알고 있었으면 그리고 좋겠고, 벡터는 그리고 굳이 평면에 벡터는 나타낼 필요는 굳이 없지만 평면에 우리가 나타낼 필요는 활용하는 없지만 우리가 활용하는 좌표 평면에서 좌표 거의 평면에서 모든 일이 일어나는 이 거의 기하라는 모든 일이 과목에서는 일어나는 이 기하라는 과목에서는 평면 위에서 두는 평면 평면 벡터를 위에서 많이 두는 활용한다. 평면 라는 것. 벡터를 많이 이것까지는 알 필요는 없지만, 활용한다라는 거. 그냥 이것까지는 알 필요는 없지만 교과서를 읽다 보면 나오는 그냥 거기 때문에 교과서를 그냥 알고 읽다 있으면 보면 나오는 도움이 거기 될 때문에 것이다. 알고 있으면 라는 도움이 될 말씀. 것이다. 나머지는 최대한 라는 말씀. 상식적인 부분이기 나머지는 때문에 최대한 공부를 하지 상식적인 않아도 부분이기 사실 때문에 문제는 공부를 풀 하지 수 있을 않아도 것 같다라는 사실 생각, 문제는 풀 수 그런 있을 것 생각이 같다라는 든다라는 생각,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합벡터와 그리고 여기서 차벡터. 이제 합벡터와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차벡터 이런 A, 내용이 B 나오잖아요. 벡터 더하기 B, A, C B 벡터는 벡터 더하기 B, C AC 벡터는 벡터. A, C 벡터. 그리고 그리고 5A 벡터 마이너스 5A 벡터 마이너스 왜 이래 이거? 5B 벡터는 5B 얘네들은 벡터는 2A 벡터. 얘네들은 EA 벡터.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게 이런 식으로 되는데요. 우리가 그냥 공부를 하게 저는 이렇게 되는데요. 생각합니다. 그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합은 기차놀이고요. 합은 기차놀이고요. 그리고 그리고 차는
둥글게 둥글게. 둥글게 둥글게. 그러니까 같은 그러니까 같은 결합 부분끼리 이렇게 결합 붙여주는 부분끼리 이렇게 기차놀이를 붙여주는 생각하시면은 기차놀이를 외우기가 좀 쉬워요. 생각하시면은 합은 외우기가 기차놀이에요. 좀 쉬워요. 이런 합은 식으로. 네, 기차놀이에요. 보이시죠? 이런 이렇게. 식으로. 네, 보이시죠? 같은 네. 접합 부분끼리 같은 접합 부분끼리 붙여주는 게 합벡터, 붙여주는 게 벡터의 합벡터. 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벡터의 되겠고, 합이라고 그리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차벡터는 둥글게 차 둥글게라는 게 벡터는 무슨 둥글게 뜻이냐면요. 둥글게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자, 만약에 OA가 자, 있고, 만약에 OA가 OB가 있고, 있고, 그리고 OB가 있고, BA 그리고 벡터, BA 벡터, DA 벡터가 있고, BA 벡터가 있고, 그리고, 그리고 이렇게 쓰면 좀 그런가? 이렇게 BA 쓰면 벡터, 좀 이렇게 그런가? 있어요. BA 벡터 그러면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생각을 한번 그러면은, 해보십시오. B랑 손을 그러면은 잡고요. B랑 손을 A랑 잡고요. 결국 A로 돌아오죠. A랑 결국 A로 돌아오죠. 그러니까 B랑 손을 잡고 그러니까 A랑 결국 B랑 A로 손을 잡고 돌아와요. A랑 그래서 사실 결국 둥글게 A로 돌아와요. 둥글게 그래서 사실 둥글게 동그라미를 둥글게 그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동그라미를 것 그리고 같아요. 있다라고 결국 A로 생각을 돌아오는 하시면 될 거예요. 것 같아요. 결국 A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런 느낌인 거죠? 이런 어때요? 느낌인 거죠? 나쁘지 않지? 어때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좀 외우기가 좀 이렇게 쉬워질 생각을 겁니다. 하면 좀 외우기가 좀 쉬워질 겁니다. 그리고 도형으로도 그리고 접근을 한번 해봐야겠죠? 도형으로 접근을 한번 해봐야겠죠? 도형으로 접근을 해봐야 하는데 도형으로 접근을 해봐야 하는데 여기가 A 벡터고 여기가 여기가 B A 벡터예요. 벡터고 여기가 B 벡터고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그러면은 평행사변을 이런 그려서 경우는 A 평행사변을 벡터 그려서 더하기 A B 벡터 bek터를 구하겠다 더하기 이런 B 평행사변형을 벡터를 구하겠다 그려가지고 이런 이게 A 평행사변형을 더하기 B 그려가지고 벡터입니다. 이게 A 더하기 B 이렇게 쓸 벡터입니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맞죠? 맞죠? 근데 만약에 근데 만약에 A 벡터가 B A 벡터가 벡터가 B 벡터가 그러니까 시점이 그러니까 시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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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시점이 경우는 시점이 같은 평행사변형법을 경우는 활용해서 평행사변을 평행사변형법을 만들어주면 활용해서 되는데 평행사변을 만들어주면 만약에 되는데 시점이 달라요. 만약에 꼬리가 시점이 꼬리를 달라요. 물고 있어요. 꼬리가 이럴 꼬리를 때는 물고 있어요. 시점과 종점을 이럴 그냥 때는 연결해주면 시점과 됩니다. 종점을 그냥 만약에 연결해주면 됩니다. 이게 A, 만약에 B고 이게 이게 A, B고 C예요. 이게 그러면은 C예요. 지금 이거랑 완전 그러면은 똑같은 상황 지금 아닙니까? 이거랑 완전 똑같은 상황 그래서 아닙니까? AB 더하기 그래서 BC 벡터는 AC AB 벡터다. 더하기 그냥 BC 그거랑 벡터는 똑같은 AC 내용인 벡터다. 거죠. 그냥 그거랑 똑같은 이런 내용인 방법도 거죠. 있다라는 거. 이걸 뭐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 삼각형법이다라고도 이걸 뭐 하는데 이 삼각형법이다라고도 정도만 알고 하는데 있자라는 이 거 정도만 하는 알고 말씀을 있자라는 드리겠고요. 거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OA 벡터 그리고 OA 벡터 마이너스 OB 벡터는 마이너스 OB BC 벡터는 벡터다. 이걸 어떻게, 아니, BC BA 벡터다. 벡터. 이걸 어떻게 이렇게. BA 벡터 이렇게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이냐면,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이냐면 여기가 O, 여기가 A, 여기가 O, 여기가 여기가 B야. A, 여기가 그러면은, B야. 이게, 그러면은 이게 이거를 A 벡터라고 하고, 이거를 A 이걸 B 벡터라고 벡터라고 하고 하면, 이걸 B 벡터라고 지금 하면 요거는 지금 요거는 이게 A 마이너스 B 이게 벡터 이렇게 A 되겠지. 마이너스 B 벡터 이렇게 되겠지. 그렇잖아요? 어? 그렇잖아요. 아, 그치. 그치. 맞죠? 이건 어떻게 맞죠? 해석을 하면 이건 좋냐면,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냐면 결국에는 아까 결국에는 둥글게였기 아까 때문에 둥글게 결국 둥글게였기 다시 때문에 결국 다시 A랑 A끼리 만나게 돼 있다. A랑 A끼리 그러니까 만나게 돼 결국에는 있다. 그 결국에는 이 그림으로 외우는 것도 당연히 그림으로 중요하지만 이 외우는 것도 식을 당연히 먼저 이해를 중요하지만 하고 이 식을 있으면은 먼저 이 이해를 하고 둥글게와 있으면은 이 기차놀이 라인업을 둥글게둥글게와 가지고 모든 기차놀이 라인업을 합벡터, 가지고 차벡터를 모든 이해할 수 있다라는 합벡터, 것, 차벡터를 이해할 수 그걸 있다라는 것 좀, 네, 그걸 좀 알고 있다면 매우 좋을 알고 것이다. 있다면 매우 좋을 것이다. 네, 라는 말을 좀 네, 라는 드리고 말을 좀 싶었습니다. 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실 외웠다면 사실 쉬워요. 외웠다면 쉬워요. 이거 정도만 하면 될 것 같고 이거 실수배? 정도만 하면 될 것 그것은 같고 넘어갈게요. 실습에 왜냐면 그것은 그냥 넘어갈게요. 왜냐면 1차 그냥 방정식을 전개하는 1차 것이랑 다름이 방정식을 없죠. 전개하는 그 것이랑 때문에 다름이 실수배는 없죠. 그냥 그 때문에 네, 실습에는 그냥 그냥 뭐 상식적으로 네, 풀어내면 그냥 되는 뭐 부분이고요. 상식적으로 풀어내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또 그리고 좀 이제 알아야 할 또 게 우리가 또 좀 알아야 할 게 내적이라는 거죠. 내적이라는 위치 거죠. 벡터도 위치 벡터도 간단하게만 설명하면 근데 위치 벡터는 간단하게만 그냥 설명하면 근데 이거예요. 위치 벡터는 그냥 이거예요. 위치 벡터는 위치 만약에 우리가 벡터는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벡터를 이렇게 나타냈어요. 이게 A 벡터를 벡터라고 할게요. 나타냈어요. 이게 A 근데 벡터라고 할게요. 만약에 근데 만약에 잠깐만 이거를 잠깐만 이거를 똑같은 거를 여기다 똑같은 놔도 거를 A 여기다 벡터는 놔도 똑같이 유지가 A 되죠. 벡터는 왜냐하면 크기와 똑같이 유지가 방향만 되죠. 같으면 다 왜냐면 같은 크기와 벡터이기 방향만 때문에 같으면 다 같은 그러면 벡터이기 어떻게 해요? 때문에 얘랑 그러면 어떻게 해요? A 벡터가 이 평면 A 사이에 벡터가 무수히 이 많이 존재할 평면 거 사이에 아니야. 무수히 많이 그러니까 존재할 거 그것을 아니야. 없애기 위해 그러니까 그것을 모든 없애기 벡터의 위해 시점을 정해버리는 모든 거예요. 벡터의 시점을
여기가 시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요. A 벡터가 하나로 정해질 뿐만 아니라 A 벡터의 종점까지 한 번에 정해지겠죠. 여기를 A라고 할게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임의의 점 시점을 미리 정해버리면 임의의 점 B를 하나를 정했을 때 그 B에 해당하는 벡터 하나 또한 하나로 정해져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나오는 벡터를 하나로 통일하기 위해서 위치 벡터를 활용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위치 벡터를 활용하게 되면 이 만약에 B 벡터라고 했을 때 이 B 벡터를 이 B의 좌표로서 이게 만약에 x1, y1이다 이랬을 때 위치 벡터로 표현되어 있는 이 벡터는 성분, x 성분과 y 성분으로 그냥 이 좌표만 적어주면 된다. 이 벡터는 x1, y1이다. 이렇게도 그냥 적어줄 수가 있다. 아주 편리한 일이 생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A 벡터 더하기 B 벡터를 묻는다면 A 벡터 더하기 B 벡터를 묻는다면 x1 여기를 만약에 x2, y2라고 할게요. 그러면 x1 더하기 x2 그리고 y1 더하기 y2 이렇게 써줄 수 있겠고요. 성분으로 그냥 표현해버리면 너무 쉬워진다는 거고 만약에 차벡터였다 하면은 성분끼리 빼주면 되고 만약에 내력이다 하면은 뭐 그냥 곱해주면 되고 네. 이게 정말 쉬운 내용이에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이게 되게 심플하지만 너무 고마운 이야기다 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뭐 실수배를 해도 마찬가지다라는 말씀도 드릴 수 있겠고요. 내적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내적은 사실 이것은 사실 방향을 없애버리는 곱셈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방향을 없애버리는 그러니까 A와 B의 연관성이 얼마나 큰지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위치 벡터 A의 위치 벡터가 이래요. 근데 만약에 B가 이게 B 벡터고요. 이게 A 벡터예요. 이 둘이 이루는 각이 세타예요. 그러면은 B가 A의 일치도가 얼마나 크냐 그거를 궁금한 거야. 그러면은 이 그림자가 생길 거 아니야. B 벡터에 의한 그림자가 생기겠지? 이렇게 이 그림자가 얼마나 커요? B 벡터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거랑 이거 A 벡터의 크기를 곱해버리면은 이게 내적인 거야. 이거랑 이거의 크기를 이거를 곱해버린 게 바로 내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적 기호 다시라고 하는데 이 A다 B는 A 벡터 크기 곱하기 B 벡터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돼서 크기가 사라지고 아니, 크기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방향이 사라지고 크기만 남는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적을 했을 때 평행하다라는 것은 음, 그러니까 두 벡터가 아니, 내적을 했을 때 평행하다라는 것이라고 말을 하면 되겠구나. 어,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이- 수직부터 할까? 수직이라고 하면 A 벡터와 B 벡터를 내적한 것이 0이 돼야겠지. 왜냐? 코사인 세타 값이 0이 되어야지만 성분의 일치도가 0이 되니까요. 근데 만약에 A 벡터와 B 벡터가 평행해요. 만약에 평행해요. 평행을 하다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 우리가? 평행하다면은 이게 실수배가 된다. 얘네 크기의 실수배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은 코사인 세타 값이 0도이거나 180도이기 때문에 그냥 A 곱하기 B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K를 줄 필요도 없겠다. 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되겠죠? 음. 직선과 원의 방정식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사실 그냥 식만 달달달달 외워주면 되는 거야. 아, A분의 X-X1이 있고 왜 이렇게 급해졌지? 지금 영상 촬영한 시간이 40분이 넘어가가지고 금방 끝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금방 못 끝내니까 지금 마음이 급해지는 것 같은데 잠깐만 스팀업 한번 하고 자
방향 벡터라는 게 있습니다. 방향 벡터라는 게 있는데, 이 방향 벡터라는 게, 음, 성분으로 나타내졌을 때 그냥 사실상 기울기를 나타내는 거라고 봐도 되거든요. 만약에 2,3이라는 방향 벡터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4,6이라는 방향 벡터가 있어. 이 크기는 다르지만 어쨌든 같은 방향을 나타내고 있는 벡터긴 하거든요. 어, 그것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어, A 벡터가 x1, y1이고 그리고 방향 벡터를 일반적으로 u라고 나타내는데 u가 a, b 그리고 이미점 p 벡터를 x, y라고 했을 때 이 점 세 개, 이 벡터 셋이 나타내는 직선 L의 방정식은 a분의 x-x1 은 b분의 y-y1이다. 이걸 좀 외우고 있으면 돼요. 사실 모르고 있다면은 어떤 방법도 있냐면 실제 문제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잠시만요. 음, 선 마이너스 1,3을 지나고 방향 벡터가 2, 마이너스 3인 직선의 방정식. 그래서 이렇게 해버리면 방향 벡터가 나타내는 게 기울기라니까? 그러면은 기울기가 뭐야? 2분의 마이너스 3이지. 근데 점 1, 마이너스 3을 지나니까 이게 답이긴 해요.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우리는 좀 더 공부를 했으니 여기다가 마이너스 여기다 3을 대입을 하고 여기다 마이너스 3을 대입을 해도 답은 똑같이 나온다라는 걸 알고 혹시 서술형에 나오면 이렇게 풀어야 하니까 그것도 외워주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원의 방정식인데요. 법선 벡터는 사실 똑같기 때문에 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법선 벡터 별거 아니니까요. 이것도 그냥 방향 벡터와 수직인 벡터를 법선 벡터라고 한다라는 것 알고 있으면 되겠고 이것까지만 우리가 공부를 합시다. 원의 방정식이요. 그러면은 만약에 중심 C 그리고 임의의 점 P가 있어요. 얘네들의 위치 벡터를 아까 C 벡터, P 벡터라고 할 때 C 벡터를 어, C 벡터를 A, B라고 할까요? 그리고 P 벡터는 임의의 점이니까 X, Y라고 해버리면요. P 벡터와 C 벡터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돼요? P 벡터와 C 벡터 사이의 거리가 R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흔히 보는 이 원의 방정식 식인 거고 이것을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요. 이게 R제곱이 되죠? 있잖아요. 당연한 내용이죠, 이거는. 그래서 이 식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만약에 P 벡터와 C 벡터는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러면은 그것을 원의 방정식임을 알아야 하고요. 얘가 나타내는 원의 방정식은 x-a 제곱 더하기 y-b 제곱이 r제곱이다라는 것까지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가 내 시험 범위고요. 오늘 그냥 최대한 가볍게 정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빼먹은 내용들도 있고 좀 가볍게 넘어간 내용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벡터 파트는 사실 우리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왜냐면은 잘 모르더라도 그 감각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풀어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사실 2차 국산 파트도 미적분 선택자들은 그냥 던져지면 문제를 풀 수는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이긴 한데, 어쨌든 기하를 배웠으니까 기하에서 배운 대로 문제를 좀 풀고, 이 개념을 아주 심플하고 자기만의 정확한 개념으로 정리를 함으로써 조금 더 우리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가지고 한번 영상을 제작을 해봤고 많이 모자란 강의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감기도 걸렸고 말도 좀 뒤죽박죽이었던 것 같긴 한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좀 죄송한 말.